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한에 대해서 집대성한 360쪽의 중량감 있는 책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절판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출판 연대가 4321년이니까 그것을 2333년을 빼면은 서기 1988년도에 출판됐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의 출판입니다. 서광선 선생님께서 편집한 책인데요. 그분이 50대 중후반 때 출판한 책입니다. 지금은 서광선 선생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건강하시고 아마는 계속 건강하셔서 민중신학을 위해서 좋은 업적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서광 선생님이 90세니까 건강을 잘 지켜서 그때까지 산다고 하면 저도 시간이 20여 년 남았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학문, 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임 중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유색인종들이 한을 쌓았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을 때 그 흑인 남성이 숨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라고 하는 소리를 외쳤지만은 이 백인 경찰이 그대로 눌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차별 정책을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일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색인종들이, 미국 유색인종들이 두려움에 떨고 치를 떨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하루아침에 추방당하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고아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패하고 바이든이 당선돼서 당선의 소식을 알리는 CNN의 흑인 앵커가 이제는 두려운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도하면서 울면서 트럼프의 패배, 바이든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한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특히 미국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유색인종들에게 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국 민족은 더욱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리고 내부적 지배계급으로부터 착취, 억압당하고 특히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여자들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이 쌓였습니다. 한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홍길동 전에 나오는 이 홍길동 이야기입니다. 길동의 아비는 양반 계급이고 재상이었습니다. 지체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길동은 서자였습니다. 길동의 한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그 한이 뼈저렸습니다. 길동의 이야기에서 한이 깊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전반부에 나오는데, 이 한을 넘어서기 위해서 길동이 그 집을 떠나는 행위를 합니다. 이 집을 떠나는 행위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제가 볼 적에는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은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동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길동이의 비범한 재주를 보고 그 가족들이 길동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실제로 살해를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집을 나옵니다. 길동이가 나올 때 그 가족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떠납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원한이 아닌 한, 정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를 보면 조선 중기의 한 양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양반집 교수로서 지체 높은 양반집 외동 아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손자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새벽으로 빌고 저녁마다 공양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인지 여인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시부모는 이 여인을 추궁했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나도 후사가 없자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집을 떠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불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시집간 딸은 출가하면 이제 외인이다.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친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 여인의 한인으로 남았습니다. 칠거지약을 신주다지처럼 믿는 그런 철저한 조선의 가부장 사회에서 이 여인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홍길동과 같은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한을 낳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일입니다. 1980년대 초에 KBS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TV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 누나, 동생, 부모, 자식 간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이 찾는 장면을 찍어서 방송했는데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에서도 한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도의 노래들은 대체로 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래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한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베 마리아 노래는 예수의 어머니의 숭고한 한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한을 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그린 피에타, 또 숭고한 한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준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세 사람의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을 봅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의 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불의한 죽음 앞에서 느끼는 끝없는 좌절과 슬픔이 한으로 남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24세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대한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2년 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의 비정규 청년이 전동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는 어머니들의 한은 정말로 깊고 깊을 것입니다. 한은 불의한 고난의 축적이 있을 때 쌓이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고난이 축적이 되면 그 사람은 체념하고 그리고 울분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원한으로 남습니다. 한은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분노로 변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와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로 인한 폭동이나 원한으로 인한 반란은 결코 진정한 혁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혁명은 새로운 가치, 우월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우월한 가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혁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이 승화돼서 단을 행하고 단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승화된 가치를 발현해 실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승화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위대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혼에는 한이 스며져 있습니다. 한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랄 수가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안에 역설적으로 꿈이 있고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한 안에는 숭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한을 품은 사람 안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에는 두 가지의 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고 정한이 있습니다. 정한은 어느 정도 그 내면에서 승화돼서 마음속에 체념과 포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슬픈 정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격한 감정이었던 것이 어느 정도 체념된 정서 상태가 됩니다. 이런 한은 과거 완료형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오래전에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맴돌고 남아있지만 그것이 오랜 상태, 그리고 과거에 생긴 것이지만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체념이 된 상태, 타책이 아닌 자책의 정념이 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은 자책의 정념이라서 한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한의 원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원한을 처음엔 가졌지만은 그러나 원한의 표적이 불명해지고 체념해진 상태 말합니다. 원망의 강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허무하고 서러운 일반화된 정서로 변한 상태를 우리가 정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된 부정적 요소도 승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의 기회를 만났을 때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원한은 그 표적이나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한을 원한으로 변화시켜야 정의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원한은 부정적인 힘이기 때문에 결국 정의도 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그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앞뒤를 재지 않는 무조건적 복수의 원한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하면 파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한의 행동이 아니라 정한에 승화된 그러한 한의 힘에 의해서 저는 창조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한의 대표적인 경우를 최근에 광화문 집회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우파 정광훈 집단에서 원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가히 전투적이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고 절망적으로 그 복수에 절실했습니다. 정한이 진정한 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한의 경험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변부에서 생깁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한은 민중에게 있는 것이지 양반 상층 계급에 있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한은 주로 남도의 한입니다. 남쪽에 특히 호남 지방의 한입니다. 백제의 한, 호남의 한, 남조선의 한입니다. 서편제, 육자배기 등의 청승맞은 단장의 가락들은 다른 지방에는 없고 삼국시대 이래로 주변부가 된 호남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은 사회적, 경제적인 하층 민중계급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정서입니다. 특히 여자로 태어나서 가난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자로 태어나서 한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한은 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륙의 힘과 대항의 세력이 맞붙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한 번은 중국에 지배당하고 다른 한 번은 일본에, 그 다시 다른 한 번은 미국에 지배당하는,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한이 많은 지정학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주변부의 땅입니다. 두 번째로, 한은 정치가 억압적일수록 한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또 한은 억압이 깊어지면 한이 깊어지고, 그러한 깊어지는 한 속에서 예술이 창조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나 전쟁 이후의 남도의 음악이나 예술은 바로 이런 한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유신 포갑 정치 때 한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노래나 예술이 더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광주 이후에 많은 그림과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민기는 70년대에 아름다운 노래, 아침 이슬, 공장의 불빛을 비롯한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공연했습니다. 안치환, 유형선들의 노래는 광주 이후의 노래들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등 수많은 운동가들이 이때 지어졌고 또한 애창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 깊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은 한의 극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예술들이, 이 음악들이, 그림들이 다 이러한 한의 극복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한으로부터 잉태했고 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초월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예술적 승화가 있다는 것은 벌써 그 극복이 한의 원인이 되는 불의가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징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은 놀랍게도 예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흥과 놀이를 불러옵니다. 탈춤, 판소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중예술은 민중의 한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술은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세상을 비판하고 다시 민중에게 힘이 되는 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중예술에는 처음에는 청승맞은 단장의 가락이 그리고 가사로 나아가다가 이윽고는 공동체적인 축제로 잇따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가락과 흥에 겨워 놀다가 다시 한의 자리로 돌아가는 반복일 뿐이라고 자조적인 그러한 평가를 내립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술로 승화될수록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투지와 여유를 이런 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와 춤과 흥 속에서 이미 해운의 승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흥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이 있어야 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의 특징은 한은 삶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 삶을 갉아먹는 존벌레가 아니라 그리고 한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한은 오히려 사람의 인간의 주체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을 오히려 보듬어 안아야 하고 한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과제를 알려줍니다. 이래야 한은 삶을 살리는 역설적인 힘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은 내면화되어서 바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원한은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원한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을 말할 때는 주로 정한을 말합니다. 정한은 원한으로 가지 않고 그 억울함, 그 고통과 괴로움을 승화하여 안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모르는 채 침잠합니다. 여인의 한, 특히 과부의 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한은 약자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체념과 포기와 자신을 잇는 정한은 불의하고 잔인한 가해자들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전술입니다. 불의하고 잔인한 가해자에게 원한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근과 끈기로 살 수 있게 하는 정한은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들에게 완전히 순종하거나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끈기로 이겨나가고 결국 승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한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한은 그것이 무의식에 자리하든 전의식에 자리하든 혹은 의식적인 행위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계기가 되면 특별히 사건을 만나면 창조적인 혁명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한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와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평가 위에 조금의 분석을 조금 더 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한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조의 특징은 특히 한 중에 정한에는 한의 대상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의 대상이 사라진다. 원한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 대상이 정한 속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대상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에는 포기와 체념이 있어서 한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대상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빈 공간이 형성됩니다. void, 없음이 형성됩니다. 이 빈 공간은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는데 흥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악을 통해서 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의 승화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 용서도 이러한 비움의 공간, 맞으면 대상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때문에 더욱 아프고 한이 더 깊어지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화는 이처럼 용서하시는 내적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한이 되고 내적 공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이청준의 단편을 영화로 만든 영화 서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이전에는 한이라는 것은 극복되고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이 영화 이후에 한국인의 특히 한국 민중의 대표적인 정서가 한이라는 것, 해학이라기보다는 한이라는 것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송화가 한이 담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송화의 눈을 멀게 한 아비를 결국 용서하는 송화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한의 승화를 통해서 판소리, 음의 경지에 도달한 송화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눈을 멀게 한 그 의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확보되었던 것이 이 정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와 사랑의 경지를 이 스토리에서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 누이의 한많은 삶을 높이 칭송하고 자신이 이 누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 그러한 지난 날을 참여하는 동생 동호, 그리고 그 동호의 모습에서 용서의 화신이면서 다도를 가르쳤던 초이 스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 등의 이러한 한의 예술, 이 서편제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안에 용서와 사랑의 공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민중신학의 탐구 선원동 선생님께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의 구조 속에는 한에는 구조적으로 빈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바로 용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한을 품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위해서는 결국 정한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구조적인 빈 공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관찰한 것은 한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잔념이요 잔상입니다. 여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서플러스입니다. 잉여입니다. 잉여로서의 한입니다. 왜곡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아있는 잔여, 잔상, 잔념, 우리가 흐트러서 떨어뜨려서 소멸시키려고 해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무엇, 또 소멸시키려고 해도 소멸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소멸시키려 할 필요도 없는 것, 그리고 잘못 우리가 소멸시켰다가는 다시 마음의 병으로 돌아오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한은 없이 있는 것입니다. 한은 구조적으로 없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없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구조, 이러한 형편,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있다, 없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없는 것이 현재 자기의 처지를 넘어선 새로운 주체가 지향하는 그러한 이상향입니다. 현재 내가 한을 쌓고 나를 한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넘어 새로운 이상향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을 가진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새로움을 지향하는 그러한 이상향을 갖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 욕망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을 그 이상향을 빼앗긴 것이 바로 아픔이요 한인데 역설적으로 그 아픔이 그 이상향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지만은
그 이상향은 지금 한 속에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은 그 이상향을 가리키는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증상인 것입니다. 신호, 즉 징표이자 사인이자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심텀 맞으면 증상입니다. 심텀. 한은 계속해서 이 심텀 또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잊으려 하면 다시 그 이상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호음을 보내줍니다. 내 안에 그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핸드폰을 이 공간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잊어버렸는데 이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삑 소리가 나는데 이게 바로 신호음입니다. 그 삑 소리가 어디에서 났는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아서 어제 하루 종일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삑 소리가 나서 또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 오래된 이 핸드폰이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갔을 것이라 생각해서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삑 소리가 나서 저쪽 방향에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봤더니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삑 소리 내는 내 마음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전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삑 소리가 나게 해서 우리가 나의 이상향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소리를 내게 해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신호음을 보내주는 그러한 끈질긴 한, 그것이 우리 안에 한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신호음이며 징표이며 또 그것을 향한 고통의 증상이다, 심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의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홍길동, 다른 하나는 아들을 못 낳아 소박당한 조선의 여인입니다. 이 둘 다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난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간 것이기도 합니다. 둘 다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난 것이므로 쫓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한을 가졌더라면 집안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힘도 없었겠지만 그럴 마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행한 마음, 불을 당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했지만 그 대상을 지우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한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원한을 갖지 않고 그 대상을 지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한은 용서와 사랑을 품지만 그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홍길동도 길을 떠났고 이 여인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홍길동은 이야기에서 율독을 건설하고 유토피아에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조선의 여인, 집을 떠난 이 조선의 여인이 비참한 최후를 산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서 밭 갈고 논 갈고 해서 부유하게 아이를 잘 낳고 잘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잣집 양반댁에서 전전긍긍하는 삶보다 자유롭고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가정을 일구었다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구습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큰 장사꾼으로 혹은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은 이 여인이 결국 비극적인 삶을 살도록 설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문화가 낳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하는 정신을 갉아먹는 그러한 문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습한 한의 문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의 음습성, 비극성, 그리고 귀신, 처녀 귀신의 한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이러한 풍습성, 음습성을, 그런 풍습을 넘어서서 밝고 건강한 그런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을 음습에서부터 밝은 공간으로 인도하는 것을 저는 최근에 우리 문화에서 봅니다. 삶이 왜 이래 태수형하고 나훈아가 고발성이면서 그리고 해학적이면서 익살맞은 그런 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호응하고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BTS의 힘찬 안무와 리듬 그리고 고발성과 긍정성의 가사, 이것은 다 한을 밝은 공간으로 끌어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동시키는 일을 이제 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그에 앞서서 문화계가 앞서서 이런 일을 교회 대신에 선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과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한을 음습한 곳에 두지 않고 양지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한 속에 담겨있는 민중의 꿈, 이상향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중의 한을 승화시켜서 그 꿈을 풀어주고 이루어주는,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꿈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종교가 저는 진정한 종교요,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가까운 역사만 보더라도 열강들, 특히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한민족은 유리방황해서 간도지방을 헤매고 러시아 동토로 이주하면서 살았습니다. 해방되어 잘 살 줄 알았는데 분단되고 얼마 안 가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념이 무엇인지 이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죽어갔고 독재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산업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자들은 어렵게 사는 민중으로 그리고 서민으로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종교여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그런 기독교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공교회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민중의 한을 동력화해야 합니다. 한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한을 오히려 끌어안아야 합니다. 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속에 있는 아름다움, 이상, 꿈을 형상화하고 역사화하고 동력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남동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교회와 그리고 목사와 그리고 평신들은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의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제는 한의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서남동 선생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신학에서 죄와 회개를 강조하고 예배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그다음 패턴을 벗어 던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회개는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죄와 회개의 그러한 패턴은 역사와 한을 무시합니다. 한을 풀지 않고 그 한을 그대로 지속시킵니다. 한을 풀고 상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에서 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와 죄와 회개의 사이클을 넘어서야 합니다. 민중의 한을 보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은 죄가 아니라 죄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영어로 to sin or to be sinning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sinned against, 죄를 당한 것이 바로 한입니다. 수동태 being sinned against, 이 차원을 누르고 죄인이라고 교회가 자꾸 민중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민중을 정신분열시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민중 안에 있는 한이 용서의 한이 되고 그 한 속에 있는 이상향을 밝은 광장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삶의 주체로 다시 서도록 돕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남동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의 소리의 매체가 되어야 하고 한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끊는 것, cutting of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편하게. 근데 어쨌든 한이라는 것이 계급적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급적 특성이라는 게 어쨌든 경제적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 현재의 만약에 민중신학이 한에 관심을 갖는다면 특히나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관심,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한의 소리에 대한 신학적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중신학이 사실은 한의 신학이라고 하면서도 한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여성, 성적인 지향성에 있어서의 그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그들의 한을 우리가 그 매개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저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적인 교회의 하나의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가장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 특히 불구자들, 그리고 창기,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종적인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함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역사를 열기 위해서 회개하고, 민중신학도 많은 회개를 하고 거기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민중신학자들이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어떻게 보면 한이라는 것은 그런 억울함이나 이런 불합리함이나 어떤 이런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 체험되고 어떤 그런 어떤 억압을 당하면서 이제 축적된 어떤 그러한 감정 상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심리 상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한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한이라는 것은 사회 변혁이라든지 민중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민중신학이 그걸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약간의 어떤 그 민중신학의 역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한이라는 것이 사회 변혁과 이런 어떤 혁명적인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에 참여해서 부정과 부패를 이제 없애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작용할 수 있을지, 그것의 한을 승화시키는 민중신학의 역할은 또 무엇이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한을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한을 품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이고 없이 존재하는 자들이죠. 있지만 사실 없다라고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한을 품은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한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변화하고 변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이 그러한 없이 존재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고, 그 없이 없는 것에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강력한 기운,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빈 공간이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힘이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주 공간에 이 공간이 빈 것 같지만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고 에너지가 그 속에 있듯이 그 한의 공간이 혁명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운동에 있어서 이 한을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적 그러한 정책이 그런 방식의 운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진적 어떤 변화, 점진적 어떤 개선을 지향하고 있지, 이 한의 그 혁명적인 역동적인 그런 힘을 갖는 어떤 역동적인 변화, 변혁, 이런 것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다 이 한의 차원을 너무 간과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시민사회 운동을 봐도 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운동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